자, 김건희 특검 공천 개입 의혹으로 윤상현 특검 조사 받았죠. 네. 윤상현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말한 윤석열의 녹취 나왔죠. 네.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안 듣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그동안에 윤석열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해왔었죠. 네. 거짓말하는 윤상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김영선 공천주라고 한 전화 받은 적이 없어요. 명확해요. 와, 네,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상현이 특검에 나가서 번복했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명확하다고 했던 윤상현이 특검 가자마자 얘기합니다. 아, 사실 그때 장제원 비서실장이 김영선 공천이 당선인 뜻이라면서 전화가 왔었다. 이게 5월 8일입니다. 22년. 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윤석열이 직접 묻길래 잘 논의해보겠다라고 했더니 그럼 됐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게 22년 5월 9일 윤석열과 명태균이 통화한 날입니다. 그리고 윤상현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말입니다. 특검에 가서. 내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았어요. 전 전화만 받았지. 그러니까 윤상현이가 자신만 그냥 쏙 빠지는 전략. 그렇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쁜 놈. 네. 그리고 뭐 사망했지만 장제원이가 조금 나쁜 사람. 그리고 자기는 문제 없는 사람. 이렇게 쏙 빠지는 전략을 했는데 근데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또 윤상현이가 당시 본인이 이제 공관위원장이었고 공관위원이었던 한기호에게 이게 전달을 했다라고 또 실토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눈에 잘 볼 수 있게끔 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예, 김영선 공천 청탁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네. 명태균이 김건희 윤석열한테 전화하고 통화하고 윤석열이 윤상현이한테 공관위원장이니까 전화해서 얘기하고 그거를 한기호까지 그대로 전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상현이가 빠지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고 네. 그리고 이 명태균은요. 다시 좀 올려주세요. 네. 명태균은 요런 라인 계통을 통해서도 청탁을 했지만 또 하나의 라인 계통으로 또 청탁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 이준석. 예, 이준석한테 얘기하니까 이준석이가 민주당한테 이기는 거 여론조사 갖고 와봐라. 그러니까 갖고 왔어 또 명태균이 이렇게 갖고 야 이거 했다 빨리 해줘. 하니까 그러면 그 윤상현이한테 보내라. 다 했잖아. 아니 저는 저 사진 되게 잘 그리셨는데 하나만 좀 아이디어로 추가를 해도 될까 싶은 게 저 사진 아까 화살표 잘 거 있잖아요. 네. 명태균 위에도 저 지금 윤석열 김건희 같이 놨잖아요. 네. 명태균 위에도 이준석을 같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예요 하나. 명태균처럼 같이 놔야 돼요. 명태균 이준석은 하나예요. 저게 한 번도 거치는 게 아니고요. 저게 한 두 번 돌아요. 저렇게 해서 이준석이 왜 두 번 돌면 이준석 때문에 저 과정이 한 번 더 생기는 거예요. 이준석 야 더 확실하게 한교 총장 거 모르던데? 아. 하니까 명태균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아침에 통화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맞아. 이준석 때문에 저게 한 번 더 돌아. 그리고 이게 두 번째 CG에서 이준석이 스스로 나타나게 그리고 하는 이준석은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코치도 해주잖아요. 명태균한테 함성득 통해서 윤상현한테 토스해주라고 아주 방법까지 정확하게 지시해주는 거. 뭐 오늘 생일이니? 왜 이렇게 행복해? 아니 생일이라기보다 이게 공천농단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각합니다. 저 사명감 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심각합니다. 아니 그 죄송한데 이게 원 저작자는 박형광인데.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도 윤상현 의원이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아마 이제 곧 보도가 나오긴 할 텐데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은 2022년 그 창원 의창구 김영선 공천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냐 물었을 때 그거 윤상현 의원한테 다 알아서 처리하라 그랬다. 알아 다 맡겼다. 나는 모른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도 반박을 하셔야 될 겁니다. 본인이 빠져나가려면. 아 그러면 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준석 관련해 가지고 윤상현이 네. 이준석에게 좀 했겠죠. 불리한 예. 진술. 그럼요. 당연히 했죠. 왜냐하면 윤상현은 여기서 진술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가 덤터기 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살려고. 네. 당에서는 그럼 윤상현 위는 이준석밖에 없어요. 직제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책임져라라고 지금 말했던 걸로 우리는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 네. 특검에서 아니 근데 뭐 이런 거 저희가 자료 취합해 보니까 당시 이준석 당대표는 상현 씨한테 다 시켰다 그러던데 혼자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아유, 이 준석이게 그런 애 아니에요? 준석이는요. 일로 와봐요, 다들. 와봐. 옆방에 놀았대. 특검보 다 모여가지고 한 스타일이야. 특검도 다 소집해가지고. 예. 아니 근데 여기서 하나만 짚을 거는 제가 다 일단은 나중에 다 얘기하고 하나 분명한 건 뭐냐. 김영선 공천 관련해서요. 이준석 의원은 일단 거짓말은 전 대국민 사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처음에는 윤상현한테 다 일임했고 자기는 공천에 손 안 뗀다. 나는 그냥 이런 거 관심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본인이 공천을 한 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이제 그쪽에서 말을 다 바꾸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천권을 또 행사했다고 좀 입장을 바꿨는데 그 이유는
문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의 주장을 유지할 수 없어서 그렇죠. 바꾼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거짓말 부분은 확실하게 일단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처음에 저희가 보도했던 게 그 2024년 공천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김영선을 지역구로 칠불사. 김해로 이동해라. 그게 김건희가 김영선한테 지역구 이동하라는 텔레그램을 보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처음이었어요. 그때 그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김영선 당무감사도 꼴찌했고 그 지역구 거기서 어차피 못하는데 김건희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선의의 조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2022년도에 그 보궐선거 공천할 때는 김영선이 가장 우수한 후보여서 공천 준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뭔가 하나는 잘못된 거죠. 2022년도에 그렇게 우수한 사람한테 공천을 줬는데 네. 그 우수한 사람이 2년 만에 그런 당무감사 꼴찌하는 그럼 본인이 공천을 잘못한 거죠. 아니면은 뭐 김영선이 그 사이에 바닷물을 먹어서 약간 좀 맛이 갔던가. 7번을 마셔야 합니다. 합니다. 세븐타임즈 7번을 마셔요. 네. 아 진짜 7번을 마셔요. 자세히 보면 예. 옆에 맞아. 있던 모 의원은 또 따라 마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토탈 10번. 웬만한 도다리보다 바닷물을 더 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것도 역시 그 박형광 기자 작품인데요. 네. 2022년 6월에는 지방선거도 있었거든요. 그때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평택시장 후보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를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가 그 보도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죠. 매불쇼 나와서도 그 네, 얘기했었어요. 했었죠. 네. 그 내용이 뭐냐? 뭐 오래돼서 이제 까먹으셨을 텐데 여론조사 등에서 단연 1등을 하고 심지어 평택시장을 했던 아주 경쟁력 있었던 공재광 후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재광 후보를 배제시켜버리고 네. 경선에서 5등을 하던 최호 후보에게 단수 공천을 줍니다. 공재광 후보는 당시에 강력하게 또 반발까지 했었습니다. 네네네. 결국 경쟁력이 없던 최호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게 패해요. 본선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뉴스토마토 기자에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는 그 오디오가 있는데요. 네. 그거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나머지 지방선거 다른 곳에도 김건희나 전 의원 명의 장난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게 몇 군데 있죠. 그리고 평택의 공대광이라고 그 시장을 했던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 날리고 최고라는 명 경선 5등하는 분을 구속했어요. 단수로? 네, 단수일 거예요. 네. 최고라고 그 평택하고 거기가 제일 컸고.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최호 씨가 어제 새벽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 부분 좀 덧붙일 말씀.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어떤 경위로 숨지셨는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 평택권은 이준석이 김건희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된 거냐, 정말 이 사람을 공천하려고 하는 거 맞느냐라는 의중을 물어봤다 그래요 본인이.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한테 확인을 해준 거고. 근데 이때 재밌는 게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포항시장 관련해서 또 같이 물어봤어요. 맞다. 네, 포항시장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 그때 당시에 김정재 의원이 이거 김건희의 뜻이다라고 해서 맞아요. 이강덕 후보를 컷오프하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의원은 이강덕 후보한테 공천을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이번에는 김정재의 말을 좀 따라서 이강덕을 컷오프 시켜줘라. 컷오프 해라. 다른 사람 안 쳐라. 라고 했는데 이준석이 그건 거부합니다. 근데 이 최호는 받아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나씩 주고받은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근데 김건희는 왜 최호 씨를 이렇게까지 챙겼을까 하는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 녹음 파일에 이미 본인이 공천을 좌지우지한 게 나오네. 이준석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당 여기는 대표니까요. 받을게요. 관여 안 했다고 거짓말을 여기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놓고 김영선 뭐 그거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명의 알아서 하는 일. 김건희가 이렇게 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건데 지금 그 우리 최욱 앵커께서 공재강이라는 대단한 사람이란 건 이준석의 시각이고 공재강은 박근혜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이에요. 네. 저분도 그 십상시 라인에 꽂혀서 들어간 분입니다. 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찌 됐든 지금 아니, 훌륭하다는 것보다는 네. 경쟁력이 경쟁력이 있었다. 있어요. 경쟁력. 아니, 그러니까요. 훌륭한 그런 건 거, 아니고. 그런 건데 네.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지금 알려진 바로는 저분이 최호 저분이 이제 김건희 오빠 김진우 라인이다. 네. 라인 라인이다 해서 정도인데요? 지금 대선 자금에
좀 네. 관계돼 있는 게 아니냐. 저분이 뭐 평택에서 장례식장 굉장히 크게 하시고 좀 재력가시래요. 재력가예요. 그래갖고 지금 왜냐하면 사람이 만약에 이 사건으로 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면 정말 큰 게 있는 거거든요. 본인의 의지로 그랬든지 아니면 타인의 의지로 뭐 죽음을 당한 거라 하더라도 대선 자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김건희 오빠 라인으로 추정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오빠가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그 명태균 씨가 하나 까잖아요. 뭐 철없는 우리 오빠 뭐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게 근데 그 오빠가 그때 김진호 친오빠였죠. 오빠예요. 친오빠. 윤석열 오빠가 아니고 네. 그게 뒷단에 메시지가 다 나와 공개가 됐거든요. 저희가 공개를 했는데 보니까 친오빠가 맞고 명태균 씨가 장난친 겁니다. 언론 상대로. 장난을 친 거예요. 윤석열인 것처럼. 윤석열인 것처럼. 네. 뒷단에 그게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건 공개 안 하고. 보니까 김진호가 매사 많은 부분에 관여를 했고 저 당시에 명태균 씨하고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김진호랑. 그 목걸이 오빠? 네. 충돌이 있으니까 김건희가 다음날 명태균 씨한테 우리 오빠 철없는 우리 오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저 자막에 좀 실수가 있어서 바로 네네네. 잡고 가겠습니다. 네. 이준석인데 명태균으로 잘못 표기가 되어 있었던 점 사과드리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준석은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네. 이 건이 진짜 커 보여요. 자, 네. 주목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와주시고요. 뭐가 있어요? 설거지 그만하시고 중요합니다. 이준석 잡고 가야 될 거 네. 아닙니까? 모여봐. 2022년 6월 지방선거가 있었다고 했죠. 지방선거는 지역구가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네. 근데 국민의힘은 강남구청장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죠. 강남은 거기는 뭐 100%. 무조건. 네.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석연치가 않았어요. 그래요? 예, 2022년에 네. 경선을 통합니다. 구청장 후보 당내 경선 예. 아주 치열하게 본선보다 더 치열하겠죠. 경선을 치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명옥 전 강남구청 보건소장이 1등을 합니다. 경선에서 경선에서 1등을 1등.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등한 사람을 배제를 하고 그럼 1등한 사람을 뭐 여차저차해서 배제했어. 그럼 뭐 차점자를 그렇죠. 경선을 준다, 공천을 준다든지, 네. 아니면 뭐 3위를 공천을 준다든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1등 당선된 사람 배제시키고 1차에서 컷오프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조성명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조성명이라는 사람에게 전략 공천을 합니다. 경선한 거기에 전략 공천을 해버립니다. 당했는데. 컷오프 당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언론을 좀 살펴보면 이 이상한 일을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매우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였다라는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매우 이상해요. 근데 이 조성명이라는 사람은 500억 원대 엄청난 재력가더라고요. 돈도 많아 또. 예. 어떻게 된 사연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방선거로 이제는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아까 이준석 당시 그 녹취에서도 나온 이준석 씨의 말을 들어보면 뭐 포항이다 평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선 돌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천판이 크게 열리기 때문에 네네. 이익을 나누는 면에 있어서는 윤석열과 이준석이 공범 관계인데 서로 이제 이익을 배려해 주는 거죠. 권력 다툼을 놓고서는 서로 앙숙이었던 거죠. 이게 두 개가 교묘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마치 반윤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 시선을 완전히 지금 돌리고 있는 건데 핵심은 뭐냐? 예. 아니 평택시장 공천 잘못된 거 본인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네. 당대표인데 왜 그럼 가만히 방치했습니까? 안 바로 잡았죠. 그럼 거기서 일단 하나 본인의 자책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강남 얘기는 기가 막힌 게 생각해 보세요. 강남구청장 이거 거의 양궁이랑 비슷한 거예요. 국내 선발전이 어렵고 올라가면 무조건 금메달입니다. 쇼트트랙인데 이걸 국민의힘에서 강남구청장 경선을 했는데 컷오프를 당한 거예요. 컷오프는 뭐냐면 저도 송파구청장 경선 나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도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저도. 근데 저보다도 못한 사람이 저도 6명 중에 3등에서 컷오프 통과했어요. 근데 이분은 죄송하지만 컷오프도 잘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전략 공천으로 강남에 꽂혔다는 거예요. 매우 이상하지.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기사로는 이준석 의원이 난 전혀 모른다. 그럼 모르면 이거 누가 했는데 설명이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뭔가 너무 냄새가 좀 난다. 너무 이상하다. 이거 이상한데. 이거 반드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뭐 아는 부분 있습니까, 두 분? 아니, 많은 낭설들이 돌아다니죠. 낭설 얘기해봐요. 낭설 얘기해봐요. 변호사비 지원 약속 받고 아니, 이렇게 얘기하라고 한 다음에 아니 근데 쌩까지 이상한 건 맞잖아요. 아니 이상한까지 됐어. 그렇지. 그리고 낭설로 전제하고 얘기하는데 왜?
추론인데. 그 이제 추론도 뭐- 아니야 낭설 쓰레기설. 그 굉장히 낭설이죠. 낭설인데 얘기를 시중에 떠도는 얘기들을 보면 네. 이 조성명 후보가 구청장이 후보 시절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 몇십억을 준비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낭설입니다. 그렇죠, 낭설. 낭설. 네. 그래서 그 과정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떠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돈을 마련했고 뭐 이런 것들도. 네, 그래서 누가 이 돈을 관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낭설로 돌아다닙니다. 근데 저는 믿지 않아요. 절대로. 아니 지금 많이 쫄았네. 뭐 하나만 한 얘기라. 자, 아니, 봉지욱 저는 나옵니다. 이 강남구청장 그 뇌물 상납, 공천원금 상납 의혹에 대해서 이준석 본인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지금 이런 게 지금 있어서. 이런 낭설이 있다. 아니 낭설이 아니라 이런 의혹이 지금 불거져 나오고 의혹이라고 야 격상시켜 버리네. 몇몇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야, 근데 이거 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의혹이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게 이준석 본인은 조성명을 모른대요. 만난 적도 없다. 일면식도 없다. 네.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중간에 거강꾼이니까 이준석의 측근이 등장을 해요. 그 측근이 누구냐면 박근혜 정권 청와대 십상시 중에 한 명으로 지목된 음종환 전 보좌관입니다. 보좌관 출신. 음종환 행정관이세요. 음종환. 행정관인데 이분이 이준석과 친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건 사실이고 측근이고 사실인데 이분이 뒤에서 직접 그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의혹에 대해서 몇 개 언론사가 취재하다가 막히니까 그만뒀는데 지금 이 조성명이란 분 가만히 보면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저 커리어인가 싶은 이상한 분이에요. 사실은 오피스텔행 이런 게 뭐 한 70채인가? 되게 부자로 알려졌어.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버는 방식이 팝콘 TV라고 아시죠? 성인 방송하는 이상한 거. 거기 주식 갖고 있어요. 자기 회사에서. 다 구독자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 몰라. 나도. 체육 시간 하나 보네. 괜히 아는 척인데. 아무리 선출직이지만 선출직 공직자로 돈을 번 방식이 저게 맞는가라는 게 당 내부에서 사실은 공천 그 심사할 때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이거 페널티로 들어가서 얘는 안 돼 해서 컷오프 당한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근데 어떻게 전략을 주냐 경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준석 의원이 엉뚱하게도 이 부분 수사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제일 커 보이는데. 냄새는 제일 많이 나요. 제가 제일 이상한. 최근에 들은 얘기는 음종환 씨는 그때 청와대에서 박근혜 청와대에서 무리를 일으켜서 조금 잘렸어요. 음종환. 네. 행정관이다, 올해부터 행정관. 당시 행정관이었어요. 네. 그 무리에 야기된 민정수석실 그 내부 보고문건도 제가 봤는데 그건 좀 말하기가 그러니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무리에 그래서 쫓겨났는데 이분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원래 집이 뭐 부자도 아니고 근데 최근에 이분이 벤틀리를 타고 나타났다. 음종환이? 네, 벤틀리.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저 힘들게 사니까 뭐 맛있는 거 좀 사줘야지 그런데 만났는데 벤틀리를 타고 나타나니까 다 뒤집어졌다. 좀 이상해. 땡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고 몇 개 언론사에서 저희를 포함해서 취재 단계에서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통신영장하고 계좌영장만 그러니까 있으면 다 확인이 되는 이 거예요. 부분은요 지방선거 공관이니까 아까랑 다른 겁니다. 아까는 윤상현이 재보궐 공관이라 한 거고 이건 정진석 비대위에서 그 공관에서 한 거니까 사실 강남구청장 이거는 냄새가 너무 나거든요. 이거 수사하려면은 이준석, 정진석을 둘이 대지를 해봐야 돼 진짜. 둘이 조사를 해봐야 돼 정확히. 아니 제 생각에. 제가 이준석 의원한테 음종환까지 계속 물어봤어요. 그래 뭐래? 답이 뭐야? 아니라고. 아니라고. 난 모른다. 그 사람을 내가 모르는데.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그런 아니, 일을 그러니까 모르는데 나 자기랑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조성명을 모른다는 거야? 음종환을 모른다는 거야? 조성명을 모른다고. 네. 뭐 그런 일 뭐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하는데 뭐 수사해 보면 나오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평택 포항 뭐 평택 받고 포항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당 대표가 그럼 모든 걸 다 김건희가 하자는 대로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말이 안 되죠. 강남구청은 하나 내가 하겠다고 했을 가능성이 있죠. 하나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한기호 사무총장, 당시 사무총장이나 불러다 조사하면 전부 다 얘기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윤상현, 한기호 등등 그리고 지금 정치인 아닌 공관위원들 가서 진술 다 했잖아요. 지금 다시 가서 얘기하면 정확하게 다 나올 겁니다. 조성명 건이 이게 진짜 이상해요. 근데 아셔야 될 게 강남구청이 세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강남구청이 제일 부자겠죠. 부산하고 맞먹습니다. 와 부산 전체와 저는 그때 당시 예전에 강남구청장한테 제가 직접 들었는데 서초구랑은 게임도 안 되고 강남구 하나가 부산이랑 맞먹는 세수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현재 강남구청장입니다. 현직이에요, 현직. 강남구청장 팝콘 TV 대주주는 아니고 주주. 네. 아니 근데 이런 사례가 아마 정당 역사에 있는지가 전 의문이에요. 너무 이상해. 거의 컷오프 당한 사람을 구대에서 전략을 준다. 와, 그렇죠. 제 지식에선 저 이런 경우 처음 봅니다. 아니 뭐 진짜 근데 그 처음 당은 가능하죠.
뭐 후보 대선 후보도 바꾸잖아요 새벽에. 한덕수 모델의 전초전이에요. 네. 한덕수 모델. 요거는 가능한데. 박형광 기자님이 네. 이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저도 근데 좀 취재를 했던 부분이에요. 아. 사실. 실제로. 그래서 요거 저는 들어가야 돼.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말을 줄 몰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물어봤으니까 당사자한테. 형아 여기 네. 변호사 지원돼. 아, 정말요? 변호사 지원 되죠. 저희 신인규 변호사. 뭐 나도 바쁘긴 합니다만은. 네. 좀 갖다 주세요. 죄송한데 5대 로펌 중에 하나를 좀. 아니 신인규. 하시는 거 자급자족이에요. 신변호사 바쁘세요. 저로 만족하세요. 저로 만족하세요. 정 안 되면 뭐 노영희 변호사. 저희가 강력 범죄는 노영이 드립니다. 예. 스스로 대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야 이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셔야 아, 이거 됩니다. 냄새납니다. 강남구청장 그러네. 너무 이상하잖아. 네. 아니 어떻게 컷오프된 사람을 전략공천을 줘? 전략공천을 어떻게 주냐고? 전략적으로 컷오프를 시킨 사람을. 사실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구청에 100% 당선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뭐 거의 매관매직 수준인 거예요. 이건 네. 사실상. 당시 기사들을 좀 찾아보시면 이게 이상하다는 기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기사 찾아보면 이준석 대표의 강력한 기사에 의지였다라는 게 나와 기사에. 그래요? 예. 수사를 해봐야 진하다. 요거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일 새벽 3시에 명태균, 김준범, 선아람, 이준석 그리고 김영선 의원님까지 7불사에 모여가지고 그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명태균에게 거마비로 지급한 500만 원 돈 중에서 일부를 홍매화 위에다가 그 신사임당 모습이 하늘 위로 향하게 같이 심고 일종의 주술과도 같은 기도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명태균이 지난 25년 6월 1일 저에게 7불사로 가자고 해서 직접 설명해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발장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바이고요. 2021년 5월경부터 24년 2월경까지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가장 많이 제공받은 게 1번이 이준석, 2번이 김종인입니다. 자,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상 여론조사 받은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공여, 사전술에 해당한다면 똑같은 혐의로 이준석 또한 무상으로 당대표 선거 때부터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제공받은 것을 전부 다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전수뢰 및 뇌물공여, 업무방해 전부 다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하고요. 자, 지금 이 사건은 7불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7불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입니다. 자, 개혁신당 공천과 관련하여 그리고 거기에 김영선, 명태균 관련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자기들이 그 언론사에다가 7불사 사건을 오픈해놓고 그것이 이제 강혜경 씨로 하여금 횡령 혐의를 받는 강혜경이 여러 가지 뭐 공익신고자다 뭐다 해서 시끄러워지니까 이 사건이 크게 번질 것을 우려하였는지 천하람 의원실 보좌관은 명태균에게 창원까지 내려와서 금원을 제공하고 갔고 이준석의 변호인 김현기 변호사는 명태균에게 변호인을 붙여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료 변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금이 오고 갔다면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그 강은규 보좌관이 금원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는 바이고 김현기 변호사가 추가로 변호인을 내려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녹음 파일 등을 전부 증거로 제출해서 수사 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제가 예전에 11월에도 여러 언론에다 인터뷰를 했는데 이준석이 악의 축입니다. 대통령께서 나는 김영선 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 이 녹음도 이준석이 사인에 불과한 창원에 있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에게 새벽 12시 20분경 당선인 측에서 경선하라고 한다라는 쓸데없는 당대표가 사인에게 쓸데없는 카카오톡을 보내서 평소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그 이전에 친분을 쌓아온 명태균으로 하여금 대통령에게 전화하고 통화를 녹음하게 만든 것은 이준석입니다. 본인이 모든 걸 일으켜놓고 7불사 사건을 뉴스토마토에 던져놓은 다음에 이것이 강혜경 횡령 사건과 연결해서 민주당에서 강혜경을 공익제보자 만들고 사건이 시끄러워지니 본인은 쏙 빠지고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포항시장이나 평택시장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지금 시선 돌리기하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당장 구속해서 모든 혐의를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대선 기간의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윤리위가 이제서야 구성됐고 거기 이제 회부돼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별도로 체포동의안 이슈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들어오면 즉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여야가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오히려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그 사안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이고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의 체포동의안 내용은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네. 지난번에 대선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도 부끄럽고 참담한 그것을 갈라치기나 표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활용했다는 정치인답지 않은 행동, 여기에 대한 정확한 문제 제기고 또 하나는 내란에 연관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네. 명태균 네. 게이트 관련해서 이준석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돼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공천 관련해서 그렇죠. 특히. 네.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그 체포 동의안의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내용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뭐 동료 의원이다 이런 어떤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통과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란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네.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국회에서 유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특별한 뭐 선언이 아닐 수도 있는 게 과거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오면 국힘에서 우리 바로바로 처리해줄게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오면은 뭐 즉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당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체포 동의안 표결에 대한 입장은 네. 개별 사안에 대해서 개별 사안마다 살펴보고 이게 무리한 요구, 정치 검찰의 무리한 요구인지 아니면 어떤 뒷받침할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타당한 법리를 갖췄는지 이런 네. 판단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봤고요. 특히나 이 여러 불체포 특권에 대한 정치적 공세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입장을 좀 견지해 왔습니다. 사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준석 대표 그리고 뭐 정의당 같은 일부 진보 정당에서도 이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부당한 특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는데 사실 이제 검찰 정권의 탄압으로부터 입법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였고 뭐 네.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완할 수 있지만 이 제도 자체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프레이밍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되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본인이 했던 스스로의 말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윤석열과 싸웠던 사람인데 당대표로서 뭐 공천에 윤석열을 말 듣고 뭐 개입했겠냐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변론을 주변인 분들이 많이 하시던데 사실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의혹도 있지만 네.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때 명태균 씨에게 도움을 받았다라는 의혹, 여론조사 관련돼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